혹시 요즘 들어 가족이나 지인에게 입에서 냄새 나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그런 말은 안 들었어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슬그머니 고개를 돌린다거나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행동이 괜히 기분 나쁘게 느껴지셨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입냄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는 그 냄새를 잘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각 못하는 구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모르는 입냄새라고 부릅니다. 어르신들 중에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진료실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가족들 말에 억울해서 오신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입냄새 안 나요. 냄새 나면 제가 먼저 알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가까이서 숨만 쉬어봐도 금세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자기 입냄새를 못 맡을까요? 그건 코가 우리 몸의 냄새에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냄새를 맡다 보면 뇌가 그걸 무시하게 돼서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내 입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 사람만 맡게 되는 겁니다. 특히 60대, 70대, 80대를 넘어가면서 이 입냄새 문제가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안의 침, 그리고 입안 위생 상태, 틀니나 보철물, 전신 질환,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냄새가 생기는 원인부터 살펴볼까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입안에 있는 세균입니다. 그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그리고 침이 부족할 때 나오는 황화물과 만나면서 썩는 냄새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라있는 입안입니다. 침이 충분히 돌고 음식물이 깨끗이 제거되는 건강한 입에서는 세균이 쉽게 번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침이 줄어들면 입안은 마치 건조한 사막처럼 바뀝니다. 그 틈을 타서 세균이 활동하기 시작하죠. 특히 밤에 잘 때 침 분비가 줄어들면 입안이 바싹 마릅니다. 이 상태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입냄새가 확 올라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아침 구취가 아니라 구강건조증이라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은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입냄새는 물론이고 충치도 더 잘 생기고 잇몸병이 악화되고 음식을 씹고 삼키는 기능도 떨어지죠. 게다가 침이 적으면 맛도 제대로 못 느낍니다. 요즘 밥이 왜 이렇게 싱겁지? 입안이 껄쩍지근하고 아무 맛도 안 나요. 이런 이야기 혹시 주변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침이 줄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왜 침이 줄어들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침샘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노화의 일환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 약물 복용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이뇨제, 항히스타민제, 파킨슨병, 약 같은 것들이 전부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전신질환, 특히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침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즉, 나이 들면서 침이 줄어드는 건 그냥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침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 7컵에서 8컵 이상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일시간에 한 모금씩이라도 입을 적셔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무설탕 껌이나 침샘 자극 사탕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혀를 굴리거나 입안 근육을 움직여서 침샘을 자극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입을 꼭 다문 채 양쪽 뺨을 번갈아 부풀리거나 혀로 입천장을 누르듯 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하루 3번, 식사 후 5분 정도만 해도 침샘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틀니와 입냄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틀니를 끼고 계신 어르신들, 하루에 몇 번 닦으시나요? 혹시 한 번도 안 닦고 주무시지는 않으시죠? 틀니는 절대 입안에 낀 채로 주무시면 안 됩니다. 꼭 빼서 따로 세척해 주시고 건조하게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니 표면에 곰팡이나 세균이 자리를 잡고 이게 바로 악취의 주범이 됩니다. 틀니를 사용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입냄새를 경험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부분 틀니는 자연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더 잘 끼고 잇몸 사이에 세균이 숨어들기 쉽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입냄새를 줄이고 건강한 입안을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자고 일어난 아침은 입안 상태가 하루 중 가장 나쁠 때입니다. 침은 거의 말라 있고 혀 표면에는 하얗게 이끼처럼 세균 찌꺼기가 끼어 있죠. 이때 바로 해줘야 할 첫 번째 단계, 혀 닦기입니다. 칫솔로 혀를 닦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혀의 뒷부분에서부터 앞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듯 닦아주세요. 이걸 3에서 5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입냄새의 주범인 혀 코팅이 대부분 제거됩니다. 2단계, 미온수 가글. 혀를 닦고 나면 입안이 헐벗은 상태가 됩니다. 이때 너무 자극적인 알코올 가글액은 피하셔야 해요. 대신 미온수에 소금 한 꼬집을 넣거나 무알코올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서 가글하세요. 20초 정도 머금고 입안 전체를 휘휘 돌려가며 가글한 다음 뱉어내시면 됩니다. 3단계, 입체 양치. 단순히 이를 닦는 게 아니라 잇몸과 치아 사이, 어금니에 씹는 면, 치아 안쪽 그리고 잇몸 라인 따라 마사지하듯 닦는 것까지 포함한 입체 양치를 하셔야 합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것을 쓰시고 치약은 불소가 포함된 제품이 좋습니다. 4단계, 혀 운동. 이제 혀와 입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침샘을 자극할 시간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 끝으로 볼 안쪽을 천천히 밀어보세요. 왼쪽 볼에서 시작해서 윗입술 안쪽, 오른쪽 볼, 아래 입술 안쪽. 이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듯이 10바퀴 정도. 이걸 하루 3번 반복하면 침샘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5단계, 수분 섭취.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그냥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 전체를 적시듯 천천히 머금었다가 넘기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5분 만에 입속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낮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 시간엔 식후 관리가 핵심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이를 닦기 어려우면 물로 입만이라도 헹궈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입속 산도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틀니를 착용한 분들은 식사 후 반드시 틀니를 빼서 헹궈주셔야 합니다. 이게 번거롭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끼 식사 후 방치된 음식물, 찌꺼기가 3시간만 지나면 박테리아 번식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틀니 사용자의 경우는 하루 한 번, 저녁에 전용 세정액에 10분 이상 담가두시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그 뒤에 물로 헹구고 부드러운 솔로 문질러 마무리하세요. 자, 이렇게 낮 시간까지 관리를 잘 하셨다면 저녁 루틴도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입안을 깨끗하게 비워놓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면서 침 분비가 줄어드는 밤 시간은 입속 세균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아침 루틴과 비슷하게 혀 닦기, 입체 양치, 부드러운 가글, 혀 운동까지 해주시고요. 자기 전에 틀니는 꼭 빼서 세척 후 건조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혀 운동을 잠들기 전 한 번 더 해주시면 밤사이 침샘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루틴만 2주만 실천해 보시면 입속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내 입에서 냄새 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입냄새를 스스로 확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손등 테스트입니다. 손등에 혀를 한번 핥은 뒤
5초 뒤에 냄새를 맡아보세요. 세균이 혀에 남아있다면 특유의 비린 듯한 냄새가 날 겁니다. 둘째, 면봉 테스트입니다. 면봉으로 혀의 뒷부분을 가볍게 문질러서 그 냄새를 맡아보면 구취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명 플라스틱 숟가락 테스트입니다. 숟가락으로 혀를 눌러보았을 때 하얗게 묻어나오는 것이 많다면 그게 바로 세균 찌꺼기입니다. 그 냄새를 맡아보시면 판단이 가능해요. 물론 가장 정확한 건 치과에서 구취 측정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가정에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입냄새나 침 분비 같은 문제를 넘어서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치과 가기가 겁이 나더라. 틀니가 헐거워졌는데 그냥 참고 썼다. 이가 아프지도 않고 밥도 씹을 수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치과는 통증이 생기기 전에 가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통증이 생겼다는 건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됐다는 뜻이거든요. 입속에는 약 700종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평소엔 큰 문제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침이 부족하거나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곧바로 입속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세균은 입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장내막염, 당뇨 조절 악화, 그리고 폐렴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험한 병이 바로 흡인성 폐렴이에요. 음식을 삼키는 힘이 약해지면서 입안에 있던 세균이 식도로 가지 않고 폐로 넘어가는 경우인데요. 이때 입속에 세균이 많으면 그게 그대로 폐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폐렴은 감기처럼 쉽게 낫지 않습니다. 입원해야 하고 항생제를 써야 하고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였냐고요? 바로 입속 위생 상태, 그 중에서도 침이 줄고 입이 마르면서 생긴 구강건조증과 세균 증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입안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3개월 내에 치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 틀니는 매일 세척하고 있는가? 하루에 물을 8컵 이상 마시고 있는가? 혀를 닦고 가글 하고 입체적으로 이를 닦고 있는가?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꼭 실천해야 할 구강건강수칙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병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혀를 닦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입냄새의 60% 이상이 혀에서 시작됩니다. 전용 혀 클리너가 없다면 부드러운 칫솔로라도 혀를 3에서 5회 닦아주십시오. 두 번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침샘은 자극을 받아야 작동합니다. 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입이 촉촉할 수 있게 1시간에 한 번씩 한 모금씩 드세요. 세 번째, 입안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루 3번 해주십시오. 혀를 좌우로 굴리고 뺨을 부풀리고 입을 오므렸다 벌리는 동작만으로도 침샘이 자극되어 침 분비가 늘어납니다. 네 번째, 식후 바로 입을 헹궈주세요. 양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물로 한번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입속 산도를 중화시키고 음식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틀니는 절대 낀 채로 자지 마세요. 틀니 속 세균은 매우 강력합니다. 반드시 빼서 세척하고 건조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치과를 방문하십시오. 아프기 전에 점검을 받는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를 하신 분일수록 더 자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구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전신 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입안 세균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입속 세균이 혈관을 통해 염증을 만들면 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관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만 지켜도 입냄새, 잇몸병, 충치, 틀니 문제, 전신염증, 이 모든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입속이 건강해야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입속 건강은 단순히 냄새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 즉 장수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루 5분 혀 닦기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노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틀니를 매일 세척하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세균성 폐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입안의 세균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뒤 확실히 달라집니다. 입안이 더 개운하고 밥맛이 돌고 말할 때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치아가 남아있는 만큼 삶의 질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침이 돌고 입이 촉촉한 하루하루가 바로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수처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